자, 이제 우리 하위법을 합니다. 하위법. 첫 번째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있습니다. 127페이지죠. 이 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비사업은요, 지금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절차 있죠. 절차도 이제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절차를 섞어 놓고 순서대로 맞추라 이렇게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요, 요 정비 기본 계획이 있다.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 다음에 정비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위한 어떤 큰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정비 계획과 그다음에 정비 구역 확정 장소를 딱 결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비 기본 계획에 보시면은 이 정비 예정 구역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예정하고 대충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화되어지면 정비 기본 띄고 정비 계획을 세우고 정비 구역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모든 사업은요,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자가 등장을 하죠. 정비 사업은 대부분 보시면요,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 중심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하는데 이 조합 설립이 이때 시행자 결정할 때 같이 되어진다. 설립인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되어진 자들이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이것도 인가 처리가 딱 되어지면 착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정비사업은요, 낡은 건물을 새 건물로 건물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새 건물에 대해서 분담금이라는 것이 또 발생이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얼마 더 내고 내가 새 아파트 받겠다라고 분양 공고하고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분담금을 뭐 3억, 4억, 5억, 7억, 8억 내고 새 아파트 받겠다라고 이 조합원 내부적인 분양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이 끝나면 건물을 바꾸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인가받습니다. 이것이 뭐냐? 관리처분 계획이다. 상세하게 건축물 예전에 건물이 얼마인데 새 건물이 얼마다. 분담금이 얼마인데 동수도 다 나오거든요. 34평형, 뭐 101동, 102동, 뭐 24평형, 뭐 103동 이렇게 해서 그런 식의 배정해주는 이 관리처분 계획까지 세우고 난 다음에 인가가 딱 되어지면 이제 본 건물 착수 철거합니다. 헌 건물들. 요 착수 시기가 바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다음에 착수한다. 이런 질문들 뒤에 설명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끝나면 준공 인가를 받고 인가권자가 공사 완료 고시하면은 사업은 일단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 받을 동호수가 다 나오거든요. 그 이미 다 사전에 준공 인가 전에 사전 입주해서 다 살고는 있어. 근데 등기는 아직 안 나옵니다. 등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대지 확정 청량하고 토지 분할 구분 등기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것을 딱 해주면요, 이미 살고 있는 그 집이 그 다음날 자기 진짜 집이 된다 하면서 마무리 촉탁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과 구역 지정, 조합 설립인가,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 분양 신청, 관리처분 계획인가, 철거 착수,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고시한다. 이런 순서를 섞어놓고 이제 맞추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상입니다. 자, 이제 본문 가겠습니다. 항상 법에 총칙 나오죠. 총칙 나오면 용어 정의가 나올 것입니다.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이니까 정비사업이 있는데 정비사업이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요, 또 안에 내부적으로 보시면 두 가지 의미가 주어집니다. 1번과 2번 있죠. 1번은요, 철거를 해서 일대를 다시 완전하게 새롭게 건물 짓는 것이 1번이고 2번은 보시면요, 지역 재생이다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길 넓혀주고 상수도 하수도 깔아준 다음에 집은 스스로 알아서 수선 변경 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4번 철거하는 사업이고 2번, 4번 그 지역을 존치하는 사업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이것이 과거의 말입니다. 2002년도 이전까지는 그 사업의 명칭이 달동네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아마 산동네죠. 산동네.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쪽 보시면요, 길, 무슨 도로, 상수도 하수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형 것이 극히 열악하다. 극히 열악. 또 낡고 노후 불량되어진 건축물들, 판자집들이 꽉 차 있죠.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진 곳에서 확 밀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옛날 산동네 개선 사업들이 다 주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이런 사업들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철거하지 않는 사업이죠. 그래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하면
규모 작은 서민 빌라부터 해가지고 좀 작은 평소주택들이 밀집이 되어진 장소에서 시설은 확충을 해주되 주택 등의 건축물들은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라고 뜹니다. 그래서 철가지 않는 사업이에요. 말 좋지 사업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보시면 여기에서의 의미 보시면 중앙인 개선 사업은요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 이런 부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색을 좀 바꿀게요. 정비 기반 시설 극히 열악 노불량 건물 과도 밀집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다 중앙 개선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단독주택과 다세주택 밀집 이런 부분 딱 뜨면요 중앙 개선 사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잡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하면서 어떤 사업이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써야 됩니다. 다음에 재개발 사업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주거 개선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장소입니다. 양호한 장소. 그렇지만 서민들이 많이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참 많이 하고 있던데 이쪽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까지는 아니고 열악하다는 표현 씁니다. 또 노후불량 구분이 과도까지는 아니고 밀집되었다. 그래서 극히 열악, 과도 밀집되면은 중앙 개선 사업인데 그냥 열악 밀집되면요 재개발 사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보통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곳은 열악 밀집한 곳입니다. 근데 이 사업은요 옛날에 보시면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도심지 환경 정비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이 여기에 편입되면서 명칭이 그 내용이 여기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을 시킨다, 상권 활성화시킨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시가지 내에서의 환경 정비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요 주택 중심의 열악 밀집된 곳에 착 밀고 아파트 짓는 사업도 있고 상업지역, 그 서울의 세운상가라든지 또 구로공단 등이겠죠. 이런 곳에 기능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시키는 의미의 재개발 사업도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 보시면 열악 밀집,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딱 뜨면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밑에 재건축 사업 가면 돼요. 재건축 사업은요. 이건 순수하게 어찌 보면 아파트, 저층 아파트 또는 중층 아파트 재건축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서울에 보시면 강남에 보시면 반포 무슨 주공아파트 또 보시면은 저기 개포동 중아파트 다 지금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 막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가보시면 특징이 뭐냐? 아파트가 오래되었지만은 그래서 노후 불량되어진 공동주택은 참 밀집이 되었지만 그쪽 일대 주위에는요 시설은 아주 양호합니다. 지하철 잘 되어 있고 상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뜨면 양호 공동주택 밀집 딱 뜨면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매칭을 바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되고요. 다음에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이 밑에 있는데 이것은요 지금 법이 또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변경되어서 확정이 되어지면 그때 보시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 원래 재개발 재건축은 주합 중심으로 사업을 하면서 주합을 설립을 합니다. 근데 주합들이 욕심 때문에 잘 사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토지공사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 SH공사, LH나 SH공사가 사업에 참여해서 단독으로 시행권을 받아오든지 공동사업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시장, 군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이 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거나 공동시행을 포함합니다. 또 이 조합의 대행자가 될 때를 말한다 등이 딱 보이죠. 밑에도 같은 말이 뜹니다. 1번 같은 말 1번 뜹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대행을 해주고 공공자들이 개입이 되어서 각종 어떤 용적률 등을 완화를 해주면요 그 주택들 중에서 일부를 공공임대용 등으로 뺀다는 약속하에서 하는 사업인데 서로 일반적인 조합과의 어떤 분쟁 때문에 잘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동그라미 2번 상에 보시면 이 내용이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앞으로 바뀔 것인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3월달, 4월달부터는 조금 바뀌는데 지금 3월달 초에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요, 요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분양분 가운데에서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 라는 약속이다. 또 밑에 보시면 재건축 사업은요 종전 세대수의 60%까지 건설 공급을 하는데 이 중에서 상당수를 공공용으로 그렇게 기부 체납받는다 이런 식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용어정이 시험에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정도는 틀을 잡고 가십니다.
자, 또 밑에 2번 보시면요. 토지 등 소유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새 아파트 건물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개연성이 있습니다.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분담금을 내겠다라고 신청하거나 또 그 지분자가 많으면 그 중에 한 명만 대표 인정을 해서 이렇게 집을 주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 포함이 되어야 권리자가 된다. 새 아파트 받을 권리자다 가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은요. 낡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자들이 새 건물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구역 안에서 이 건축물을 소유한 자들이 원래 원칙적으로 새 아파트 받는다.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건물 없이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지면 새 아파트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또 그 지상권자라고 하는 자들도 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들도 신청을 하면은 이제 새 아파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은 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셋 중에 하나 걸리면 여기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은요, 순수한 아파트, 저층 또는 중층, 낡은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이기 때문에 아파트는요, 토지 지분과 건물 소유권, 구분 소유권 일체가 돼야 돼. 그래서 표현 보시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뿐 아니고 및 동시에 부속 토지, 지분권도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혹시나 땅 주인 따로, 건물 주인 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재건축할 때 둘 다 청산당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요, 건축물 소유자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동시에 붙어봐야 되지만 주거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건물을 소유하든 토지를 소유하든 지상권자든 다 포함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낡고 노후 불량된 건축물이 많은 곳에서 이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낡은 건물 그 상태를 본인 건물 주인들이 판단을 못해. 건물이 깔끔하고 새 건물인데 본인들은 낡았다 해도 재건축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요. 건물 멸실되어서 붕괴된다는 말이죠. 붕괴된다. 어제 완성해도 붕괴된다. 그러면 당연히 재건축에 포함되는 불량 건물에 포함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이 중요한데요. 2번, 3번이 중요한데 건물 연식이 나와요. 연식 나오면 40년 한 번 나오고 20에서 30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다 기준 시점은 준공 1부터 카운트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근데 이 40년이 딱 나올 때는요, 비용 효용이란 말이다. 비용 효용. 이 말은요, 40년까지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비용 등하고 철거해서 신축하는 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러면요, 이 철거하는 것이 효용 가치가 크다. 하고 판단 딱 되어지면 노후 불량 건물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슨 비용, 효용이 뜨면 준공 40년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준공 무슨 비용, 효용 이러면 안 뜨죠. 그냥 하고 싶다. 막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최소한 요 정도 연식은 흘러야 돼. 그래서 준공된 날부터 20에서 30년 이하에서 조례 정한다. 조례는 전부 다 보시면요. 서울시, 인천시 다 보시면 30년 이상 경과가 필요하다.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하지만 시험에서는 20에서 30년 비용이 뜨면 준공 40년, 비용 안 보이면 준공 20에서 30년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오른편 갑니다. 자, 정비 기반 시설을 판단하고 공동 이용 시설을 판단합니다. 이것도 이것이 무엇이냐, 아닌 게 무엇이냐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 도시 기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뭐 있습니까?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이 다 필요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근데 공동 이용 시설 이건 뭐냐? 도시 차원에서는 굳이 필요 없지만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갖춰야 된다. 산동네니까 수도가 없다. 그럼 마을 우물이 있을 것이고 산동네이기 때문에 마을회관 또 구판장 등의 이런 식의 소규모 어떤 파미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공동이용시설, 도시 차원에서 응당히 기반시설 갖춰야 된다면 정비기반시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판단하시면 되는데 학교는 당연히 정비기반에 포함되겠죠. 또 유치원도 보시면 정비기반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있죠. 이것은 그 지역 마을 특성상 필요해서 공동 이용시설에 포함이 되어진다. 그래서 유치원은 아니고 어린이집은 포함이 되어진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해두시고 산동네의 특성상 필요한 것이 공동 이용시설. 근데 도심지에서 응당이 필요하다. 정비 기반 시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고요. 다음에 왼쪽 본문에 오시면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는 표현 나오면 LH, SH 합쳐가지고 그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말한다 하시면 되겠고요. 정관 등 보이죠? 조합은 정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규약을 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시장, 군수 등 공공자들이 사업을 시행 또 대행할 때는 보시면 시행 규정을 작성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정비사업의 절차편이 등장을 합니다. 절차편. 자,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5년마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요 기본 방침에 맞추어서 5년마다 장관이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을 수립하더라. 10년 수립, 5년 검토 보시고요. 자, 요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실제 사업의 출발은 정비 기본 계획부터 출발합니다. 정비 사업은요, 국가 차원에서의 사업이 아니고 규제 감독은 하겠지만요, 그 지방,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원래 원칙은요. 그래서 정비를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운다. 정비를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들을 보시면 전부 다 보시면 도시에서 세워. 도시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 특별자치도 일단 보시고 시장선에서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낡은 노후 불량 건물이 한쪽에 아주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시가지에서 세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군에서도 보시면 불량 건물이 있지만 읍내지 일부 말고는요, 띄엄띄엄, 시골 농촌마을 띄엄띄엄 있죠. 조각집 띄엄띄엄 있으니까 묶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군 단위는 기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해서 기본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세운다. 이것도 10년 단위 수립을 하고 5년마다 검토를 합니다. 기본하시고요. 근데 다만 단서 보시면 대도시가 아닌 시죠.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는요, 도시사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때만 수립을 한다는 말 보입니다. 이 말은요, 자, 50만이 안 되는 시 중에서 구리시, 서울 옆에 있습니다. 18만, 또 여정부시 48만, 50만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도시들이 오래되었죠. 낡은 게 참 많아. 근데 김포시가 보시면요, 농촌 아니면 새 아파트입니다. 50만이 채 안 되지만 필요성이 좀 애매합니다. 이와 같이 대도시가 아닌 시 중에서 오래되어진 낡은 시가 많은, 낡은 곳이 많은 그런 시일 때 도지사가 필요하다 인정할 때만 수립을 한다라고 하고, 그런 시장들만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더라, 기본계획 승인을 받더라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딱 보시면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에서 수립을 한다. 10년 단위다. 5년마다 검토한다. 또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할 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라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똑같죠? 똑같은데, 근데 정비 기본계획은요, 대도시가 아닌 시만 도한테 승인받지만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를 포함해서 모든 시가 도한테 승인받더라.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계획이었죠. 그럼 기본 계획 보시면요, 그 내용의 오른편에 살짝 보세요. 기본 계획 주요 내용이 딱 보시면요, 1번 보시면 정비할 예정구역의 개락적인 범위를 정하고, 이 보시면 언제, 어느 장소에 어떤 사업, 1번 중앙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다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언제 한다. 한 번에 동시에 못하니까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 시기가 다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만 봐도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업을 언제 한다.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대충 나와 있고 대충 예정되었지만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주민들 동의도 필요하고 지역이 성숙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되어서 하고자 할 때에 보시면 세 번째 사항입니다. 기본자 띄고 정비계획을 위반한다. 또 정비 예정구역자를 띄고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할 때가 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주민들이 동의하고 으쌰으쌰 해보자 하면 이제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이제 확정이 딱 되어서 사업을 추진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요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를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가 뜨죠. 군수입니다. 군수는요, 정비 기본 계획은 필요 없지만 정비가 진짜 읍내지에서 해보자 할 때는 정비 계획을 위반을 하고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까지는 필요 없지만 하고자 할 때 군청이 있는 읍내지에서 묶어가지고 우리도 빌딩 올리겠다 할 때 묶어가지고 해볼 수 있습니다. 할 때는 구역 계획을 위반해야 됩니다.
자, 특징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광역시까지는요, 구청장 등도 입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나 인천, 또 부산, 또 광주 등은요, 구청장 등도 입안할 수 있어요. 등자가 붙는 이유는 뭡니까? 구청장도 있지만 인천시 가시면 강화군, 옹진군도 있습니다. 강화군, 옹진군도 있어요. 강화군도 가시면 군 안에도 낡은 건물 모여있는 곳이 있어. 거기서 해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구청장 등도 입안을 하는데, 그런데 구청장들은 입안만 하지 구역 지정은 지가 못해. 그래서 위에 보시면 원래 특광시장 군수는 구역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구역 지정까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에서 입안은 할 수 있대. 특별시 광역시한테 구역 지정한 신청을 또 해야 돼.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구청장은 입안은 가능하다. 근데 서울시가 결정 구역 지정을 해준다. 그래서 이 편은요, 정비계획의 수립이 입안이고 정비구역의 지정이 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긴급할 때겠죠. 원래 정비 예정구역 기본 계획에 보시면 예정구역이 포함이 되어지고 그 내에서만 정비 계획을 세우고 구역 지정을 확정해서 이제 사업을 한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 안 나와 있으면요, 정비 계획 수립 못 합니다. 그런데 긴급한데 깔끔한 동네였는데 갑자기 산사태가 났다. 그러면 기본 계획에 예정구역이 안 되어도 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지정 범위죠. 정해진 딱 정비구역 내에서만 사업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진입로 설치가 필요할 때는 인접지역까지 포함해가지고 큰 도로를 이렇게 붙여야 돼. 갑자기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보시면요, 4번상 입안 제한 있죠. 입안 제한이 뭐냐? 정비 예정구역을 보시면요, 어디입니까? 정비, 오른편 있죠? 예정구역, 언제 한다? 다 시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요,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뿐 아니고 외부인들이 할 줄 알고 막 건물 사고 이렇게 투기도 막 합니다. 해요. 근데 할 때가 되었는데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오른편 보시면 입안 제한 사유 보입니다. 정비 계획의 입안 시기가 언제 한다 나와 있다 해서 언제 한다. 근데 할 때 되어도 입안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아예 수립 시기도 안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답답하죠. 그러면 해달라. 이렇게 입안권자한테 입안을 제한이 아닙니다. 제한이 아니고 제안이네, 제안.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안은요, 제안일 뿐이야. 제안을 한 데에서 반영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면 60일 안에 입안할지 말지 반영 여부만 통보해주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입안 제한 사유구 1번 사항 보시고요. 또 입안 제한 사유에 보시면 4번 사항과 5번 사항을 보십니다. 자, 정비 어디입니까? 구역이 딱 정해졌어. 정해졌는데 좀 더 확대하자, 축소하자 등의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 제한을 할 수 있어. 변경 제한할 때는요,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또 반대할 수 있겠죠. 반대. 요 반대에 대해서 확인 등을 하기 위해서 보시면 해당 그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해야만이 반대 등을 위해서 이렇게 그 변경을 위해서 제한이 가능하다. 이 의미가 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또 신설되었습니다. 입안 제한도 있는데 입안의 요청이란 것도 신설이 되어서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도 넣었을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한도 있지만 요청도 신설이 되었다. 이렇게 또 알아주십니다. 역시 입안권자한테 입안해달라. 요청도 할 수 있어. 요청을 하면은, 요것도 제한처럼요. 요청하면 4개월, 또 이래 1 플러스 4개월 플러스 2개월까지, 이건 60일 플러스 30일인데, 제한은요, 요청은 4개월 플러스 2개월 안에 입안할지 말지 여부를 알려준다랍니다. 그 시기에, 그 내용이 어떤 경우냐? 라고 하니까, 입안 시기가 되어도 안 해준다. 비슷하죠? 이 경우와 또 계략적인 범위하고 추진 계획도 다 없더라. 할 때, 또 긴급할 때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은 제한보다 조금 더 강한 의미가 포함되니까 요청하면 4개월 플러스 2개월 안에 할지 말지 알려주는데, 요청할 정도의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것은 할 수 있을 개연성이 더 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요청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이지, 한쪽만 하라.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청은 이번에 신설되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딱 되었습니다. 효과가 무엇이냐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철거해서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멋지게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체크하시고, 또 그 전에 또 투기를 막 하면 안 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다음에 행위할 자들, 투기 행위할 자들 다 허가받게 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허가받게 하는데 이런 허가 대상 행위를 이미 구역 지정할 당시에 이미 착수 환자가 있어. 착수 환자가 있으면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미 그 착수 환자가 있다. 그럼 법 제한이 또 강화돼도 할 수 있게 해줘요. 대신 30일 내에 신고는 하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박스 밑에 3번 보시면 정비 조합을 설립하고 철거합니다. 이 안에서 따로 지역 조합 같은 거 설립해가지고 아주 골치 아프게 하지 말아 해서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 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모집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또 4번에 사전투기 행위 방지죠. 이게 뭐냐면 정비 예정구역, 기본계획 정비 예정구역과 언제 한다 시기가 발표가 막 되어져.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투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걸 막고자 보시면 기본계획, 예정구역을 이렇게 공람한다, 알린다, 언제 한다 이런 시기를 알립니다. 자, 또는요 이때 못했더라면 정비계획을 이제 확정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때도 공람하거든요. 좀 알게 됩니다. 이때 미리 사전 투기를 많이 합니다. 이걸 막고자 이 공람할 때부터 3년 플러스 1년까지 해가지고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지분 쪼개는 것, 두 개만 못하게 미리 금지시켜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좀 더 사전 투기가 좀 많이 하니까 좀 더 추가로 몇 개 더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일반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고요. 그래서 향후에 사전투기 방지에서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만 못하게 맞는 것인데 두 가지인가 더 추가된다.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인 어떤 자료와 설명할 때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이제 사업은 확정이 딱 되어집니다. 자, 또 오른편 살짝 보시면 이것도 시험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이 정비사업을 할 때 보시면 주택 평수와 국민주택 규모 평수하고 임대주택의 업무적 건설 업무 비율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나누어서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짜리 90%, 임대주택 30% 이하까지, 또 재개발 사업은요 80%, 20%, 재건축 사업은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짜리 60% 이하까지만, 임대주택의 업무 비율은 없다 해서 이 1, 2, 3 사업에서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에서 9, 3, 8, 2, 6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비구역의 해제편, 또 사업의 시행 방법 등이 또 등장을 쭉 하는데 이 편 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